중학교 때부터 성악을 해가지고 예중 예고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베이스가 하나도 없다가도 저도 2년 정도 만에 유예로 바로 합격을 하고 제가 전체에서 14등을 한 거예요. 세무사 시험에 대한 합격 수기 겸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를 하기에 앞서서 대략적인 어떻게 공부를 했고 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타임라인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다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출발점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 출발점을 이해를 하셔야 제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 배경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은 사실 완전 비전공자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성악을 해가지고 예중 예고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음악교육과를 가긴 했는데 그때도 성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살면서 공부를 엄청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오로지 노래만 열심히 하다가 이게 대학까지 오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악을 전공을 하다가 대학교 때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게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환학생 가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전공이 너무 특수해서 교환학생은 못 가고 어학연수로 스페인에 가게 돼요. 진짜 열심히 배우면서 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즐기면서 10개월 정도 만에 베도스라는 스페인어 자격증을 땄는데, 그게 보통은 전공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스페인어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과외만 하루 종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4인가 5이었는데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마침 딱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스페인어 그 시장이, 과외 시장이 좀 많이 죽었어요. 아, 뭘 해야 될까? 내가 이제 먼 미래를 위해서도 해볼 만한 직업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깊이 하다가 그때 자격증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 중에서도 개업이 빠르고 좋아 보이는 자격증,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공자, 비전공자 이런 게 중요하냐는 질문을 진짜로 많이 받았는데, 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비전공생 중에서도 진짜 비전공생인 게, 저는 차변, 대변이 아니라 그냥 저희는 수업도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베이스가 하나도 없다가도 저도 2년 정도 만에 유예로 바로 합격을 하고, 거기다가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정보가 너무 없어서, 선배들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배는 있어도 이런 류의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는 선배가 없어서 저는 정말 별의별 곳에 다 물어봤어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다 찾아보고, 그 예샘이라는 데도 엄청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에타에서 진짜 그냥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공부하시는 분이. 그래서 막 그분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이 58개 붙으시고 저는 59개에 같이 붙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한번 저의 노하우, 엑기스를 다 담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커리큘럼을 다 따라갔어요. 왜냐면 이 정보가 있으면은 취사 선택을 했을 텐데 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학원이 가장 큰 정보의 원천이어서 학원에 있는 모든 커리큘럼을 하면은 붙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너의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차는 이제 약간 가물가물하지만 이 정도 점수대가 나왔고요. 그때가 되게 1차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선방을 해서 한 번에 붙었고, 2차는 동차 때는 58기 그 전설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세법학 일부를 꽈락을 해가지고 동차가 끝나게 됐고, 그 다음에 유예에서는 되게 높은 점수로 붙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58기 논란 때문에 저희가 등수를 공개를 했었는데 제가 전체에서 14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대략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나의 목표는 동차 합격이다 라는 자신감으로 이 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통하는 곳에 가서 거기 언어를 배워와서 그걸로 어쨌든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경험을 좀 했어요. 20 몇 살에게는 꽤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니까 아,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작하시기 전에 자기 인생에서 어떤 성공한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성공한 경험을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스스로한테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험 기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시기 탑3 중에 회계원리 시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생 비전공이다 보니까 딱 책을 열어서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진짜 조사 말고는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너무 막막했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는 열정이 있어 가지고 이게 같이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토익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바로 회계 원리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과외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과외를 완전히 놓지는 못했고 과외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독서실을 딱 끊어서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던 단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기간에는 두 가지만 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이 회계에 대해서 단어들에 익숙해지기? 그러니까 외국어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독서실을 끊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때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열정으로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앉아 있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독서실을 고르는 꿀팁이 있다면 최대한 좀 개방된 곳으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직은 혼자 공부할 힘이 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개방돼 있고 좀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은 데 가면은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시고 필권 같은 거 끊어서 옮겨 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좀 찾아보고 그러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이 이제 몸 관리를 좀 해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치과 가기 이런 류의 것들을 미리미리 좀 해치워 나가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으로 이제 봄 종합반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가 또 탑3에 들어요. 지금 탑3 중에 2개가 초반에 있잖아요. 공부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괜찮아지고 초반에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이 회계랑 세무라는 게 이 뇌한테는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이상하고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뇌에다가 쑤셔 넣는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 초반에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좀 된다. 그래서 그때 고통을 많이 느끼셔야 뒤에가 그래도 조금 편하다는 걸 느끼시면서 봄종합반 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인강을 할지 실강을 드릴지. 저는 이때가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제가 공부를 예전에 했을 때 항상 독립적으로 혼자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의를 딱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격이 급해. 2배속 막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부 인강으로 해서 결제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코로나 시기도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를 딱 돌아봤을 때 뭔가 공부로서 이룬 경험이 있다. 혼자서. 그러면은 저는 인강을 들어도 충분히 괜찮고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아직은 공부로서 뭔가를 이뤄내 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실강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강제성이랑 그리고 선생님하고 인터랙션하는 그 과정에서 얻는 그 기억에 탁 박히는 그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을 병행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쪼끔은 하기는 했어요. 과외를 했으니까. 그래도 너무 멀리 가는 과외들은 다 없애고 좀 와 주실 수 있는 과외만 남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원칙적으로는 전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주 순 공부 시간 50시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근데 제 동기들 중에서 생각보다 1차 볼 때까지는 직장하고 병행했던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적고 그것보단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말에만 알바를 뭐 카페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제 단기 합격하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계획이잖아요. 근데 계획은 항상 목표로부터 이제 작은 계획까지 와야 돼요. 목표는 저희가 뭘까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공부량을 정해 놓고 이거를 달별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주별로 하고 그거를 일별로 해서 그 일을 잘 살면 최종 목표인 합격에 갈 수 있는 이런 루트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썼던 플래너는 그 포맷을 한번 영상에 보여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봄종합반을 하면서 계획을 잘 세우고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는 것 이것만 지키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좀 비워 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못한 걸 토요일에 쫙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쉬었어요. 제가 일요일에 쉬는 거를 상당히 길게 유지했어요. 근데 유예 때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일요일에 못 쉬었지만 일요일에는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요리도 하고 쇼핑도 나가고 진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화가 됐는데
제가 아까 전에 제 목표는 동차 합격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심화가 정말 논란이 많은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동차합이 목표였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1차 합격이 좀 불안한 느낌이다. 이런 분들은 심화를 안 들으셔도 정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조건 1차를 빨리 붙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1차를 한 번에 못 붙으면 시험이 지진부진해지거든요. 약간 스텝이 꼬이면서. 왜냐면 1차와 2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더 심화되는 거면 얘를 잘하면 얘도 잘하겠죠. 근데 그 느낌이 아니라서 1차는 정말 1차용으로 빨리 붙자. 그래서 심화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수준이 1차는 이거 끝나고 해도 붙겠다 하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심화 과정을 하면서 이걸 풀 수가 있는 건가? 그냥 다 틀리고 계속 그 답안지 다 보면서 쓰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또 도움이 됐어요. 그 끝까지 저는 또 악착같이 그걸 하긴 했거든요. 또 나중에 다시 1차를 풀었을 때 아 문제가 작으니까 훨씬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해도가 좀 깊어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심화 과정 하면서 여행도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셔 가지고 제가 아직은 시험이 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책을 들고 가긴 했는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이제 한 2 박 3일 놀다가 그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아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제 막 하고 근데 정신이 안 차려지죠. 약간 솔직히 그때는 막 주 30시간 이렇게 했을 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돌아보니까 '난 진짜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약간 날라리 수험생처럼 한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뭐 조금 못했다고 자책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공부가 안 된다. 아직은 그냥 하루 쉬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루 쉬면은 약간 후유증이 있어. 그래서 여행을 차라리 갈 게 아니라면 하루를 쉬되 좀 쪼개서 쉰다든지 그렇게 이제 심화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객관식 종합반이 됐어요. 사실 이때부터는 뭔가 결전의 순간 정말 집중을 해서 1차를 반드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공부한 날들이 결국에는 그 시험 당일날 하루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10회독을 무조건 해야 되고 이날 볼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회독을 하면서 단권화를 그날 가져갈 책 4권 정도겠죠? 4과목이니까. 그거에다가 모든 정리를 다 한다. 그래서 제가 1차 그 전에 공부할 땐 아이패드를 계속 썼어요. 책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때부터는 그 아이패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으로 옮겼어요.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 그 아이패드를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전자기기니까 내야 돼서. 그래서 책으로 다 옮겨서 그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면서 10회독을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시험 전 이틀에 1회독이 되고 그 전주에 1회독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저도 이렇게 했어요. 10번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계속 틀리는 문제만. 그래서 우물정자를 이렇게 그리면서 틀리면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맞으면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문제가 초반엔 계속 틀리다가 나중엔 계속 맞아. 그럼 걔는 풀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걔는 계속 틀려. 걔 그런 문제도 있어. 10번 다 틀린 문제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진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계속 빠지는 함정을 체크하고 그거를 아예 외워버리는 것도 그리고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문제를 외우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외워버린 덕분에 시험에서 비슷한 조문이 나왔는데 그 법령으로 기억이 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기억이 나서 맞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장수를 하시거나 해서 문제가 너무 익숙하다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그냥 하나를 쭉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